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매 시간 이제 퀴즈를 드릴 거고요. 퀴즈를 5문제 드릴 거고 퀴즈를 맞추시면 포인트 1점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퀴즈는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이렇게 퀴즈를 낼 건데 바로 전 시간에 우리 뭐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만 퀴즈가 좀 황당할 수 있는데 저희가 포인트 1점씩 드릴 거예요. 모든 거는 저희가 처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나중에 몇 점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뭘 드려야 될지 만들어가는 맛이 있죠. 처음에는 원래 왜 당군 신화를 써가지고 제가 곰이니까 곰, 마늘, 쑥 이렇게 줬거든요. 제 편집자 2분 있을 때 마늘님이랑 쑥님이었어요. 근데 직원이 이제 더 생기니까 당군 신화에는 이제 소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난관에 부딪힌 거죠. 어떡하지? 뭐 한인, 웅녀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이름을 저주서 하니까 아이들 딱 주신 거예요. 당군 신화는 좁으니 이제 농산물로 확장을 하라고. 농장 컨셉으로 지금부터 이제 직원 뽑을 때마다 농작물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고요. 이제 기업 문화도 만들기로 했어요. 식물을 하나씩 선물해 주기로 했고 그 식물을 잘 키우는 미션도 주고 막 이런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대신 식물이 죽으면 같이 나가는 걸로.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외쳐주시면 돼요. 정답을 이래야 되는데 답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포인트 마이너스 1점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20살의 박구미가 공장에서 조립한 것은 냉장고. 정답입니다. 네, 가장 쉬운 퀴즈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고미스쿨은 총 몇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땡! 4단계. 정답. 오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4단계 맞죠, 우리? 저도 아직 4개를 다 못 봐가지고요. 여기까지는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틀리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5랑 3이 많던데. 자, 그 다음 퀴즈. 하나, 둘, 셋.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예시에서 2004년의 짜장면의 가격은 3,500원 땡! 정답. 3,300원. 정답. 여기는 과연. 자, 2,600원은 너무 과거에서 오셨는데요. 2,600원, 1,500원, 짜장면에 1,500원. 그 다음 퀴즈는요. 하나, 둘, 셋. 2019년 연구 결과에 나오는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310만 원 땡. 잠깐만요. 저 정답이 기억이 안 나는데. 267만 원 정답입니다. 자, 여기는요. 볼게요. 270, 270, 263. 다 피해 가시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답을 잘 배우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KB의 부자 보고서 중에서 신흥 부자 중에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이용한 비율은 정답 54%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퀴즈 5개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또 포인트로 뭘 하실지 모르지만 뭔가 할 수 있겠죠. 이미 있는 걸로. 자, 열심히 퀴즈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달리와 복리입니다. 자, 앞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배웠고 자산을 모아야 되는 이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라는 것을 계획을 세울 때의 가장 기본은 내 삶을 개조시켜서 많은 돈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자산이라는 것을 모아가는 형태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목도 모아가지고 뻥튀기 몇 프로 이런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들 중에서 달리와 복리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데요. 우리가 확실히 알 것 같으면서도 되게 애매한 개념인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10억을 받을지 아니면 한 달 동안 매일 2배로 늘어나는 100원을 받을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자, 나는 10억을 받겠다. 그죠? 뭔가 느낌은 10억이 아닐 것 같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죠? 10억이 아닐 것 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자, 100원인데 매일 2배로 늘어나는 거 이쪽은 563억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복리라는 게 나중에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 끝의 높이가 진짜 무시무시한 거죠. 10억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금방 제껴지는 거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많은 것들을 우린 직관으로 해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직관 속에 복리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내 손에 잡히는 대부분의 것이 복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1, 2, 3, 4, 5만 배웠고 2, 4, 6, 8, 10 곱하기를 배웠지 n승으로 곱해지는 복리는 생활 속에 거의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감 자체가 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네가 주식 투자를 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이렇게 쭉 넣으면 넌 100억을 벌 수 있어 이러면 사기꾼아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달리라는 것은 내가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딱 넣었어요. 이자율은 10%입니다. 10%. 그 다음 해에 10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대로 둬도 다음 해에 또 100만 원이 들어오고 또 그 다음 해도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 달리입니다. 달리나 해본 적 없는데 대부분 달리입니다. 우리가 금융상품 가입할 때 복리라는 것은 더 좋은 거라서 되게 크게 대문짝만하게 복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 자, 1년짜리 상품을 가입하고 나서 만기가 되고 전체를 내가 재가입을 하면 복리가 되는 거지만 상품 자체가 길게 되어 있는 걸 가입할 때 대부분은 달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좋고 복리의 개념을 적용하면 10%는 이렇게 되죠. 1,000만 원을 넣었더니 100만 원을 주니까 1,100만 원이 되고 이제 1,100만 원에 10%를 주니까 11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원금으로 따져가지고 10%를 주니까 이자를 더 많이 주죠. 이자 주는 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 복리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복리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복리만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복리의 마법. 자, 유태인의 금융교육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태인 하면 어떤 느낌 들어요? 자, 떠오르는 거, 부자. 유태인 부자, 똑똑한 사람. 유태인은 예전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모여서 살지를 못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탁 떨어지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돈을 배우는 거라고 했죠. 자기 편도 없고 이웃도 없고 무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돈을 배우고 이해하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잘 다루는 민족으로 계속 커가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각지에서 돈을 벌면서 나중에 다시 모이죠. 다시 모이고 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공동체에 돈을 주고 가는 기분 문화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유태인들은 바르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하거든요. 요게 보통 13살 이 정도에 하는데, 우리 성인식 한다 그러면 장미 주고 향수 주면 끝. 13살에 장미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죠. 성인식 할 때 친구들은요 한 10만원 20만원, 지금 우리 돈으로 많게는 30에서 50, 친척들은 한 100, 200 이렇게 주고, 부모들은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려고 모은 한 1000만 단위의 돈을 일단 다 준다고 해요. 애한테 다 줘요. 그러면 13살짜리 애가 갖게 되는 돈이 대략 한 5천에서 1억 가까이 된대요. 큰 돈이 모여지게 되고, 그거는 애 이름으로 계좌를 터가지고 딱 넣고 출금 안 되는 상태로 관리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밥상에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불릴 거니? 뭘 살 거니? 뭐가 좋아 보이니? 아빠 하는 거 따라 해볼래? 같이 가볼래? 라고 해서 돈을 교육시키게 되고, 그 돈이 애가 성인이 되었을 때면 한참 뒤잖아요. 수억이 되어 있대요 보통. 그 돈으로 나가자마자 애가 스타트업을 차린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스타트업을 차려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스티븐 스필버그, 뭐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뭐 워렌 버핏, 그냥 죄다 유태인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왜 복리냐? 일찍 시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최대한 빨리 시키는 게 13살이었던 거죠. 너는 지금부터 복리를 시작해야 된다. 지금부터.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가르친다고 해요. 우리도 합시다. 바르미츠바 행사. 제 주변에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죠. 투자 관련업을 하거나 어쨌든 투자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또 한쪽에는 제가 투자업을 나와가지고 크리에이터가 됐잖아요. 되게 생각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적응이 안 되거든요. 저는 정말 고리타분한 금융업에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말 생각의 틀이 정말 넓거든요.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뭐랄까, 지금 인류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몇 개 중에 양자 컴퓨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양자 컴퓨터. 구글이 만든 양자 컴퓨터가 한 20년, 30년인가 뒤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 양자 컴퓨터라는 게 우리가 TV에서 봤던 알파고 있죠. 이세돌을 이기는 알파고가 1억 년 동안 할 연산을 10초 만에 한다고 하죠. 그게 30년 뒤에 출시가 되는데, 그러면 이 전 세계에 있는 정보 기반의 모든 직업은 의미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진작부터 했었단 말이에요. 그 컴퓨터 크기가 뭐 종합운동장만 하다고 하니까 그 양자 컴퓨터 이 개념 자체가 공개되자마자 저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자녀들을 다 퇴학시켰다고 하죠. 학교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냥 지금 배우는 거 다 쓸모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전부 줄퇴사가 아니지 뭐죠? 줄자퇴를 쫙 하고 그 사람들끼리 새로운 개념의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한 것만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다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에이터들도 만나면 되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미래를 앞서 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투자 쪽에 제 지인들은 주로 많이 하는 게 애가 태어나면 주식을 넣어주죠. 정말 먼 미래니까 고르는 것도 약간 달라져요. 지금 내가 찾을 것 같지 않고 진짜 얘가 커가지고 그 먼 미래에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면 종목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실 여러 개를 골라놔도 몇 개는 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몇 개가 살아남아서 바꿔줄 수도 있는 게 이제 장기적인 투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대뜸 와가지고 30년 뒤에 뭐가 잘 될까? 형 내일도 모르는 30년 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술자리에서 하면 정말 재밌어요. 30년 뒤에 진짜 우리가 VR만 가지고 스마트폰 실물 없이 네트워킹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뭐를 하고 있을까? UAM을 타고 여의도까지 그냥 날아가서 내릴 수 있을까?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게 진짜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유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대한 빠른 금융교육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고민스쿨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 1년째 하고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금융교육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만 그게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아무도 뭐 스폰해주는 데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 돈 가지고도 할 수도 없으니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특허 같은 것도 받아야 돼서 한 1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있으면 완성될 것 같아요. 되고 나면 이제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금융교육을 빨리 받아서 완전히 초딩이 아니죠. 초등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것부터 해서 다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먼 훗날에는 이제 기업 또는 관공서, 학교 인데 다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날이 오면 전 대박 나는 거겠죠. 엄청난 이제 너무 먼 미래죠.
아무튼 그걸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적어도 저는 정말 돈을 평생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뒤늦게 쫓아가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다음 후대에는 그냥 뭐 제 자녀 집중적으로 공부시키는 이런 개념 말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를 만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유태인들이 똑똑하기도 하지만 우리보다 안 똑똑해요. 진짜 그래요.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진짜 제일 똑똑하고 제일 현명하거든요. 유일하게 돈만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인들이 돈 배우면 모든 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엎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은 국경이 없잖아요. 미래 자체를 금융에서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